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사를 한 다음에 교육받는 범위가 각 호선마다 나눠서 교육을 해주는지. 이론 수업, 실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솔로 견습이라고 해가지고 그 솔로에 대한 뭐 구배나 곡선, 뭐 제한 속도 같은 거를 다 공부를 해요. 그 사업소 내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을 또 아까 면허 딴 것처럼 이수를 해야 돼요. 아, 다시 또 교육이 시작이구나. 네, 교육도 시작이죠. 아직 부기관사 신분이라서 아, 그러면 옆에 그 대신 누가 같이 계속 다니시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모여서 집합 교육을 받고 이제 사수를 정해주죠. 사수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솔로 견습을 하고 다 하고 이제 시험을 쳐요. 필기 실기를 본부별로 모여서 기관사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기관사 등용 시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필기를 쳐도 그 사업소 내에서 이제 소장님이 얘는 태워도 되겠다 안 태워도 되겠다 이제 그걸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허증 뒤에 내가 운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적어줘요. 그 구간만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호선을 가면 똑같이 이제 그거를 이수를 해야 되고 또 배워야 그 되는구나. 면허증 뒤에 이제 그게 적히는 거죠. 각 호선마다 약간 라이센스 따듯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증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왠지 그 기간 동안 왕복을 엄청 시킬 것 같아. 그 그쵸, 라인을. 네. 그 약간 숙달 훈련? 그때는 그전에는 이제 시운전 열차라고 해서 승객들 안 태우고 불 다 끄고 이제 차량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제 운전 연습을 시키는 거죠. 지하철 운행하는 것도 배우고 뭐 무전 같은 것도 배울 거고 진짜 선로에 대해서도 배우고.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고장 조치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현장에 저만 나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계니까 고장이 당연히 나겠죠. 고장이 나면 제가 이제 고쳐야 되죠. 1차적으로. 그때 되면 이제 머리가 좀 하얘지죠. 뒤에서 승객들 있고 뭐 불 다 꺼지고 막 무전 계속 오고 방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기평가 얘기를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기가 이제 운전만 뭐 정위치 맞추고 문 열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운전 중에 갑자기 뭐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뭐가 터진다거나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줘요. 그거를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옆에서 시험 감독관이.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되면 솔직히 매뉴얼이 그렇게 막 떠오르진 않아요. 되게 저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반복 숙달이 되게 중요한 거. 그런 것 같아. 진짜 반복 숙달.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항상 그리죠. 뭐 어떻게 고장 났을 때 뭐 이렇게 나는 하겠다. 뭐부터 하겠다. 뭐 진정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차량이 통일된 게 아니라서 되게 힘들어요. 차량이 되게 많아요. 한 손짜리 운전하는 핸들도 있고 두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차량마다 해로도도 다르고 신형이 나올 때마다 그걸 또 다 따로 그걸- 공부를 계속 해야겠네요. 책이 딱 나오죠. 매뉴얼이. 딱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하게 되면 이제 진짜 현장에 딱 이제 투입이 투입되죠. 되는데 예. 어떤 지하철을 보면 앞뒤에 타고 계시고 어떤 지하철을 보면 한 분만 타고 계시고 이게 역할이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 기관사분 계시고 차장님이 계시는데 기관사분은 이제 운전, 뭐 차장과의 소통, 뭐 그런 거 있고 이제 차장은 이제 출입문 취급 그리고 방송 여러 가지 뭐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거죠. 제가 있는 분당선은 그 칸이라고 할게요. 6칸이거든요. 짧죠, 맞아. 다른 데 비해. 짧기 때문에 이제 차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1인 승무라고 해요. 저 혼자 이제 차장의 업무까지 다 하는 거죠. 방송도 하고 방송도 하고 무전도 문도 하고 닫고. 문도 닫고 운전도 하고 뭐 고장 조치도 하고. 지하철 휙 지나갈 때 되게 아쉽게 놓칠 때 있잖아. 네. 쓱 지나갈 때 차장님이 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좀 외면하실 때도 있고. 그죠. 좀 미안하죠. 그렇죠. 차장님 입장에서도. 그죠. 차장님도 다 열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승객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몇 초인데 왜 안 열어주냐 이렇게 하는데 10초 쌓이다 보면 끝에 가면 몇 맞아. 분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안에 타고 있던 승객분들도 중요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문 닫고 열 때 되게 막 아침에 첫 차나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막 머리도 덜 말리시고 되게 막 뛰어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사실 이거였어요. 이게 지하철이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거의 새벽까지 해서 끝나잖아요. 네.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네. 시에 퇴근을 하는 것인가. 저희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 365일 내내 다 달라요. 저희는 교번 근무라고 하거든요. 교대 근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8시 57분 출근하고 또 분단위로 출근을 하는 거라서 네, 정시 출근이 거의 없어요. 뭐 9시, 뭐 10시 이렇게. 그럼 저 잠깐만요. 여기서 한 번만 자세히 한 저희는 번만. 매분 또 출근. 일단 출근을 출근. 어디로 해요? 그 사업소라고. 사업소 그럼 분당선 사업소는 어디 있어요?
죽전역과 보정역 사이? 모든 분당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단 거기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기관사분들이. 그쵸.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신 것대로 그 스케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 승무원 어플이. 기관사분들끼리 어플도 사용하는 있고 이제 출근을 하면 시각표를 줘요. 시간표. 시각표랑 내비게이션을 또 지급을 받아요. 내비도? 네, 내비게이션 있어요. 내비는 왜? 내비는 이제 내 열차 시간과 그 열차와의 간격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내비, 길 찾아가는 내비가 아니라. 길고불한 길이 아니고 뭐 간격이 어떻게 되나. 배차 간격. 그리고 출근을 하면 이제 승무일지라고 해서 뽑으면 이제 내가 그날 갈 행로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한다 뭐 이런 거. 시간도 다 적혀져 있고 세세하게 어디서 교대, 어디서 내려서 또 어디서 교대, 또 몇 시간 쉬고 또 이렇게. 그게 365일 내내 다 달라요. 그러면 기지에 출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대를 해서 그쵸. 운행을 스타트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출근하자마자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왜? 준비 운동 하셔야 돼요. 또? 그게 아니고 출근을 하면 이제 찍겠죠? 출근을 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음주 측정을 먼저 하고. 오케이. 운전직이니까. 그리고 출무 적합성 검사라고요. 그거를 내가 뭐 아픈지 뭐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체크를 해주시고, 또 상황실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실로 들어가서 그 하루에 한 번씩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을 받아요? 사고 사례나 뭐 오늘 주의해야 될 곳, 이슈 자한 같은 거. 약간 조회처럼. 시민들 뭐 더 안전하게 해라, 뭐 출입문 더 유의해서 해라, 뭐 그렇게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사인을 받고 무전기랑 뭐 내비게이션을 다 수령을 해서 받아서 가는 거죠. 첫 출근이 몇 시 정도예요? 가장 빨리 출근하게 되면. 새벽 5시 한 50분? 뭐 그 정도? 출근이 만약에 5시 50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5시 51분이나. 그러면 그 전에 가서 체크를 하고 제가 교육을 다 받고 그러면 보통적으로 거의 한 50분 뒤에 차를 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시간 정도로 운행을 하는데 하루에 그거를 나눠서 타야 돼요. 왜냐면 법이 정해져 있어요. 뭐 기관사는 몇 시간 이상 차를 못 탄다. 그거를 3번 쪼개서 타요, 저희는. 다른 데는 2번 쪼개서 타는 데도 있고 저희는 뭐 2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회사 체류 시간은 거의 한 13시간, 14시간이고 12시간짜리도 있고 뭐 거의 좀 많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운행 시간을 뺀 시간은 다시 차를 타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비 시간. 난 정비 그냥 시간.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만약 기관사라면 쉬는 시간을 좀 줄여서 그냥 빨리 퇴근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야. 근데 충분히 휴식이 돼야지 운행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운행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쉬는 시간은 대략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쵸. 왜냐면 교대를 하고 뭐 인수인계하고 걸어가는 시간과 그 교대 근무지에 뭐 15분 전에 나가 있어야 되고 뭐 그 전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면 가장 늦게 퇴근하시는 건 몇 시예요? 22시 40분 뭐 그렇게 주간 근무 기준으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은 이제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퇴근을 하는 거죠. 야, 비, 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정리 또 한 번 해드리자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출근하시면 기본적으로 5시간은 운행을 하셔야 되니까 평균 체류 시간은 한 13시간 정도. 그쵸? 많으면 뭐 14시간, 뭐 네. 적으면 10시간. 주간분들 퇴근하실 때쯤에 야간분들은 투입이 되시는데 그쵸. 야간에 나오신 거라 저녁에 5시간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저녁에 운행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그 다음날 오전 타임, 첫 차나 원활한 이런 교대를 걸로. 위해서. 톱니바퀴처럼 뭐 돌아가는 거죠. 그렇네. 네. 그리고 주주야 비휴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다음날 이제 아침에 퇴근하신 거니까 그날은 그냥 비번을 주시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틀 휴가를 주고. 그쵸. 근데 주야가 그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이런 거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뭐 너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쉬는 날이 왜 그렇게 퇴실은 근무 시간이 길잖아. 그걸 다 모르시는 거죠 이제. 네. 왜냐면 세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운행하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시니까 짧아 보이지만 체류하시는 시간도 그렇고 밤낮이 계속 바뀌고. 초반에는 동기들도 그랬고 불면증도 되게 심했고 왜냐면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 같아. 술을 먹고 놀아도 회사에 있는 건 싫은 거거든. 그렇죠. 그 기분 맞아요. 잠을 자도 집에 가서 자거나 잠을 안 자더라도 밖에 나가는 게 좋지. 네. 지하면 진이 좀 다 빠지는 맞아. 기분? 그럴 거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너무 진지하고 솔직히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많이 했잖아. 근데 사실 지하철 기관사분들 만났을 때 이렇게 무거운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궁금한 것도 많지. 우리 운행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생리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 저희 뭐 가족들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많이 긴장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조절을 하죠. 이제 처음에는 좀 참았죠, 그냥 참았는데 연차가 쌓이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이렇게 조절이 됐다.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야. 이 직업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봐. 그리고 어디에 집중을 하니까 이게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운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스위치들이 되게 많아요. 버튼들이 쫙. 그리고 그 상태 표시등 같은 거. 뭐 무슨 등 무슨 경고등들 등. 쫙 맞아요. 그러네. 전기등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LED LCD 판에 이제 그 현황 같은 게 다 나와 있고 신차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역에 쓰면 그 역 승강장 CCTV가 다 있어요. 핸들이 또 따로 있고 핸들이 있어요? 이 핸들 말고 그럼. 이거 이렇게 이쪽은 가는 거 이쪽은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로는 뭐 브레이크 밑으로는 악셀. 이게 속도가 원래 얼마 정도나 나와요? 원래 최고 속도는 110km고 저희 차량 기준으로 근데 110km 못 달리는 게 곡선도 있고 구배도 있고 하니까 탈선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코너에서는 뭐 몇 킬로가 제한속도 끝이다 60km. 뭐 이렇게. 네. 이거 솔직히 타는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분 단위로 어디 가서 차를 댄다라는 게 그죠.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 거리에 이 속도로 갔을 때 그걸 서고 막 그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역에서 무슨 역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로 가고 나와 있죠. 네. 사람이 이제 타야 되니까 문도 열리고 어떨 땐 사람이 좀 많이 서 있으면 한참 열 때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시작해도 되는 거죠. 지연이 되면 이제 간제에서 연락이 오죠. 뭐 몇 분 지연됐으니까 회복 운전 바란다고 이러면 이제 평소보다 좀 더 땡기고 10킬로라도 더 땡겨서 가고. 네. 회복 운전이라는 게 있구나 또. 원래 좀 안전하게 하는데 좀 러시 시간대나 뭐 그럴 때 출입문도 좀 빨리 닫는 편이고 왜냐면 뒤에 차가 또 금방 쫓아오니까 다 신호가 있어가지고 빨간불 자동차처럼 그 역에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터널 안에도 터널 있어요? 안에 다 있죠. 역 출발할 때도 있고 파란불이면 계속 땡기고 가는 거고 빨간불 들어. 일반 승객분들은 못 보죠.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민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그 차량마다 비상통화 그것도 있고 있잖아. 맞아. 간제에서 누가 뭐 문자로 민원을 처리하면 위에서 이제 내려와요. 뭐 몇 월차 기관사님 뭐 차가 뭐 많이 덥답니다. 그러면 제가 냉방 조절하고 방송해주고. 정지선 맞추는 거 맞아. 어려우시죠? 처음엔 어려웠죠. 처음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딸리거나 이제. 조정하시는 데서 보면은 여기면은 문들이 탁탁 다 맞아. 이게 성 같은 게 있어요? 차량 정지 표지라는 게 옆에 있고 그 다와 갈 때쯤에 전광판이 있어요. 나 좀 많이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기관사분이 딴 생각을 하셨거나 졸거나 이런. 근데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운전 보안 장치라고 해서 이거를 잡고 있어야지 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뭐 몇 초 후에 열차가 비상정지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관사분이 쓰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안전운행합시다 이러면서 계속 삐삐삐삐 그러면 이제 졸거나 그러면 이제 딱 그죠.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문 열고 닫는 거. 그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면 닫고 어느 정도 되면 여는 거예요? 여는 걸 그냥 여는 건데. 맞아. 원래는 차장님이 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혼자 하니까 그 CCTV가 다 있어요 앞에. 그 승강장 이렇게 전체 볼 수 있는 거. 다 탈 때까지 기다리죠 사실상. 근데 너무 많다 싶으면 제가 잘라요 그 방송을 하고. 무리하게 승차하지 마시고 다음 열차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보면 내가 봐도 좀 무리하시는 분도 있어. 막 그냥 몸부터 집어넣는 분도 있어. 가방이나 우산 같은 거 하면 그러면 더 늦어지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운행실에서 회복 운전하세요 이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맞죠? 또 급하게 가야 진짜.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출퇴근 시간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 지옥철이에요. 온도 맞추기도 힘들고. 분당선은 밖으로 나오는 구간이 많지 않죠. 나는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 사실 뭐 2호선, 1호선은 좀 밖을 보면서 다니시니까 그래도 햇빛도 좀 보고 풍경도 좀 보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하게 그냥 바로 앞에만 보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시력도 금방 나빠지고 네. 일단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지하에서 많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막 미세먼지 그래서. 뭐 평소에 뭐 뉴스에 심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매일 심하니까. 그리고 급행 열차 같은 경우에도 기관사분들께서 별도로 지원을 하셔서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배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각표에 다 있는 거죠. 급행열차가 되면 정신박차 차려야 되죠. 왜냐면 평소에 다니던 선인데 이제 이 역은 서면 안 되고 저 역은 서도 되고 이제 그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만약에 서야 되는 역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쓰지 않아야 되는 역을 가서 문 열고 이러면 사고거든요, 사실. 가면서 노래라도 들으면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전자기기는 아예 키질 못해요. 아, 왜냐면 고속버스 기사님들 보면 노래든 라디오든 틀고 가잖아. 저희는 무전을 계속 들어야 돼가지고 무전도 듣고 비상통도 듣고. 그럼 그런 것도 안 그냥 되고. 운전실 법에 있어요. 운전실 타면 전자기기는 무조건 다 오프. 그렇구나. 휴무만 얘기해요. 휴가 똑같죠. 뭐 연차 있는 거죠, 연차. 연차 쓰기 힘들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왜냐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일이 쌓이잖아요. 제가 없으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운행을 하고 오면 끝인 거잖아요. 오케이. 충당이라고 해서 제가 쉬는 날 이제 나가는 거죠. 원래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내가 충당 신청을 하면 이제 연차자들이 바꾸는 거지. 제가 운행을. 그럼 제가 이제 돈을 좀 급여보다 더 받고 그런 분들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를 대기기관서도 있고 비상기관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의는 되게 많이 받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데 대신에 명절에는 되게 명절은 힘들죠. 서로 쓰기는 쓰는데 서로 안 쓰려고 하죠. 왜냐면 다 사정을 아니까. 뭐 이번에는 제가 쉬었으면 이제 패턴대로 뭐 추석 때는 쉴 수도 있는 거고 힘든 거 아니까 서로. 또 궁금했던 건 이제 근무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직급 같은 건 어떻게 올라가요? 직급은 저희는 이제 호봉제고 호봉제로? 호봉제고 이제 6급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6급부터 시작을 해요. 운전 6급. 6급부터 시작해요?